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지표이니만큼 그 활용법에 관한 왜곡과 오해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 특별한 매매 기법이나 특별한 수치값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곤 하는데요.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시청자를 현혹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기간의 이동평균 값인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은 특정한 표준 편차값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과 추세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치값에 관한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간과 표준 편차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20, 표준 편차값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는 변동성이 작은 대형주 위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일봉 이상에 적용하시고 기간값도 자신의 평균적인 투자 기간에 맞추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중소형주 위주로 당일에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봉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분봉에 적용하셨다면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표준 편차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익 실현을 마치는 편인지 또는 추세를 길게 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인지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는 추세를 길게 보고 싶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길게 40으로 정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밴드의 반응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가 꺾이지 않는 동안은 상한선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값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표준 편차값을 2에서 1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상한선 하한선 밴드가 중심선에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 편차값을 높이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값 또한 개인의 기호나 매매하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40, 표준 편차는 1로 설정했다면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가담해서 주가가 일정 기간 흐르고 상한선을 다시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KM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오늘 오전 중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 어제와 같은 경우엔 시초가가 상한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에 맞겠죠. 이 부분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상한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상한선에 오기까지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았겠죠. 그리고 상한선이 추세를 돌려서 아래쪽을 향할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인데요. 오늘 역시 상한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주가가 상한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해도 좋고요. 상한선에 근접했으나 하향 이탈하지 않았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추세를 돌려서 아래쪽을 향할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초부터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상한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상승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탈 조짐이 보일 때 매도해도 괜찮고요. 다시 상한선 위로 올라왔을 때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했다면 상승이 나오고 상한선을 이탈할 때 또는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주는데요. 이렇게 상한선이 누워있을 때는 이런 속임수가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상한선을 돌파할 때 즉각 매수해서 작은 수익을 챙긴다든지 또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 중심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튈 때 매도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률적으로 확실한 매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올 때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겠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기간값과 표준 편차값은 일부 종목에는 잘 맞고 일부 종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에 보편적으로 잘 맞는 값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을 살펴보시고 연습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확률을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다른 지표들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고가와 피봇 2차 저항을 적용해서 보다 확실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그리고 특별한 매매 기법, 특별한 수치는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자신만의 확률 높은 기준을 정해서 원칙에 맞게 매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